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스의 주식 가격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초 단위로 기록된 주식 가격이 담긴 배열 프라이시즈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은 몇 초인지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하세요. 밑에 예제를 보면 이러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아래 설명을 보면 여기 1초 시점에서 1원은 끝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이렇게 4초가 되고요. 여기 2초 시점의 2원은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렇게 3초가 되는 거고요. 3초 시점에서는 여기 보면 1초 뒤에 바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1초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바로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0초가 아니라 1초라는 걸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4초 시점에 2원은 이렇게 1초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여기가 1이고요. 5초 시점에 3원은 그 이후로 가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0초간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구하려면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을 비교해야겠죠? 우선 현재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더 비싸다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가격이 더 싸진다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포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입력 배열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원에 샀던 주식이 이렇게 500원까지 올랐다가 20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우선 인덱스 0에서는 주식 가격이 이렇게 100원인데요. 미래의 가격을 보면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초 동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인덱스 1에서는 주식 가격이 300원인데요. 여기 미래의 가격을 보면 계속 이보다 높다가 이 인덱스 4에서 가격이 200원으로 3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예제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경우 그 시점까지 1초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은 3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덱스 2에서는 주식 가격이 500원인데요. 미래의 가격을 보면 바로 다음 인덱스에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예제의 3초 시점과 동일한 상황인 거죠. 따라서 떨어진 시점 이 1초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주식 가격이 400원인 인덱스 3에서도 바로 다음 인덱스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1초 동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덱스 4에서는 뒤에 미래 가격이 하나도 없으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0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배열의 입력으로 들어와도 상관없이 항상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사고 과정을 살펴보면 이중 루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외부 루프에서는 현재 가격을 가리키는 인덱스를 증가시키고요. 내부 루프에서는 미래 가격을 가리키는 인덱스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재 가격이 미래 가격보다 더 싼 동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1초씩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보다 비싼 미래 가격을 만나면 내부 루프를 중단하고 다음 현재 가격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파이썬으로 구현해 볼까요? 우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담을 결과 배열을 하나 생성할게요. 그것을 result라고 할게요. 우선 0초로 다 초기화할 거고요. 그 배열의 길이는 입력 배열과 동일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 배열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외부 루프를 작성할게요. 외부 루프의 인덱스는 이 current, cu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력 배열의 길이만큼 루프로 돌 거고요. 내부 루프에서는 미래 가격을 가리키는 인덱스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future, 그래서 FUT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시작값이 0이 아니라 이 현재 인덱스 플러스 1이 돼야겠죠? 그 다음 이 안에서 이 결과 배열에 현재 인덱스 자리에 있는 값을 1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현재 인덱스에 있는 가격보다 미래 인덱스에 있는 가격이 더 작다면 이때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루프를 중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루프를 중단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1초를 증가시키는 이유는요. 떨어진 시점의 1초가 가격이 떨어진 기간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코드가 잘 실행이 되는데요. 그럼 제출도 해보겠습니다. 네, 제출한 코드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을 입력 배열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이 이중 루프로 인해서 O of n 제곱이 됩니다. 공간 복잡도는 결과 배열이 차지하는 메모리를 제외하면 O of 1이 되겠습니다. 이전 풀이에서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미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미래 가격을 여러 번 접근하다 보니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발상을 전환하여 미래 대신에 과거의 주식 가격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구하는 문제이니 가격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영향을 받는 과거의 가격을 살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사용했던 예제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여기 떨어진 시점에 바로 앞 인덱스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1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인덱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가격이 이 떨어진 가격보다 더 크다면 그 인덱스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2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아니겠죠. 왜냐면 떨어진 가격보다 이 앞에 있는 가격이 더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떨어진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의 인덱스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딱인데요. 스택에는 나중에 추가한 원소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가까운 과거의 가격을 먼 과거의 가격보다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니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우리 이 예제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스택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우리 인덱스 0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는 주식 가격이 100원이고 아직 과거 가격이 없기 때문에 스택에 현재 인덱스를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인덱스 1에서는 주식 가격이 300원이고 지금 스택에 들어있는 과거 가격의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인덱스가 0이죠. 그리고 인덱스 0에 있는 가격은 100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주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인덱스도 스택에 추가할게요. 그래서 현재 인덱스가 1이죠. 다음 인덱스 2에서는 주식 가격이 500원이고 스택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인덱스가 1이에요. 그리고 이 1 자리에 있는 가격이 3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주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 2도 스택에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현재 스택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이 스택의 탑에는 여태까지 최고가의 인덱스가 저장이 됩니다. 즉 0초일 때 우리 100원이었죠. 가격이 1초일 때 300원이었고 2초일 때 5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덱스 3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주식 가격이 현재 400원인데 스택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이 인덱스 2에 있는 가격이 500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식 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주식 가격이 하락을 하면요. 우리 스택에 있는 과거 인덱스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구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최고가의 인덱스인 2를 스택에서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제가 그냥 탑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인덱스 2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 공식이 이와 같습니다. 즉 막 스택에서 제거한 과거 인덱스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은 현재 인덱스에서 과거 인덱스를 빼면 됩니다. 즉 이 경우 과거 인덱스가 2죠. 이게 현재 인덱스인 3 빼기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맞죠? 우리 여기서 바로 주식이 떨어졌으니까요.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은 1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스택의 탑에 있는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이 300원과 현재 인덱스를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이 300원을 기준으로는 현재 주식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죠?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덱스 1 위치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아직 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0원에 대한 인덱스 3을 스택에 추가하고 그래야 나중에 고려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현재 인덱스를 다음으로 옮깁니다. 이제 이 200원과 스택의 탑에 있는 이 3이 가리키는 400원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덱스 3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구할 기회가 온 거고요. 스택에서 이 3을 제거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절트의 3은 현재 인덱스는 4죠. 거기서 3을 빼니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의 탑에 있는 이 1이 가리키고 있는 300원과 200원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300원 기준으로도 역시 200원은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덱스 1에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택에서 이렇게 1을 제거하고요. 동일한 공식을 적용하면 여기서는 1이고요. 현재 인덱스는 4고 과거 인덱스는 1이니까요. 이렇게 3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택의 탑에 있는 0이 가리키고 있는 100원과 현재가 200을 비교해 보면요. 이번에는 현재가가 더 비싸죠? 즉 주식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덱스 0에 대해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인덱스인 4를 스택에 넣고 이렇게 루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인덱스 1과 2와 3에 대한 결과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인덱스 0과 4는 결과값을 구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스택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인덱스 0에 있는 가격과 인덱스 4에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는 이 가격보다 더 내려간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보면 지금 100원보다 아래로 내려간 주식 가격은 미래에 없죠. 200은 뒤에 당연히 아무 가격이 없으니까 역시 가격이 떨어진 기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스택에 남아있는 애들만 한 번 더 루프로 돌면서 입력 배열의 길이에서 그 인덱스를 빼고 빼기 1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이렇게 배열 앞으로 올수록 이 값이 커지겠죠? 왜냐면 여기서 우리 빼기 i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요. 리절트 4부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걔는 5 빼기 4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맞죠? 얘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도 0초예요. 그리고 우리 인덱스 0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5 빼기 0 빼기 1이죠.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래서 4초 맞죠? 여기서 보면 인덱스 0 이후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4초 맞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값을 담기 위해서 result 배열이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1로 초기화를 할게요. 여기서 -1은 아직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 배열을 반환할 거고요. 우리 스택을 하나 사용하기로 했죠? 파이썬에서는 그냥 리스트를 스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루프로 돌 거예요. 입력 배열을 상대로요. 그럼 현재 인덱스는 이 cur 변수에 들어올 거고요. 이게 while 문이 하나 필요한데요. 일단은 스택에 원소가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있다면 스택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원소, 이렇게 인덱스 -1을 사용하면 스택에 이렇게 가장 뒤에 위치한 원소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과거의 어떤 가격이에요. 그 가격이 현재가보다 더 큰지 보는 거예요. 즉 가격이 떨어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면 우리 스택에서 최고가를 제거해야 되죠. 즉 가장 최근에 스택에 추가된 인덱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공식 있죠. 그래서 이 result의 과거 인덱스에 있는 값은 현재 인덱스에서 과거 인덱스를 뺀 것이 됩니다. 맞죠? 인덱스 하나하나가 1초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마지막 인덱스에 있는 과거의 주식 가격이 현재 주식 가격보다 큰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요. 이 반복이 끝나면 현재 가격이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최고가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택에 남아있는 인덱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택에다가 현재 인덱스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다음 반복에서 사용될 수 있게요. 그 다음에 이 루프가 끝나면 우리 스택에는 가격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가격에 대한 인덱스만 남게 되죠. 그래서 걔들을 이렇게 한번 루프로 돌아줍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공식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코드 작성이 다 끝났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잘 실행이 됩니다. 그럼 제출돼 보겠습니다. 네, 제출한 코드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풀이의 시간 복잡도는 이 for문 안에 있는 while문 때문에 O of n 제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스택에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은 입력 배열의 길이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여기가 참이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스택에 현재 인덱스를 n번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면 이렇게 스택에서 인덱스를 빼고 넣었다 하는 작업을 n번 반복하게 되어 총 작업수가 2n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다 n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 복잡도는 이 스택이 차지하는 메모리 때문에 O of n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래머스의 주식가격 문제를 함께 파이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는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